안녕하세요. 북트 베이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은 김민기, 조우성님의 행운 사용법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프롤로그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결국 나는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일까? 세계 최고의 리더십 학교라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성공 공식의 허무함이었다. 남들이 최고로 여기는 하버드조차 내가 찾던 진정한 내적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천부적 재능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는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거짓 성공 신화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세상을 잘 들여다보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으며 고생만 하고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은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성공에 이르는 조건이 천부적인 재능도 아니요, 끊임없는 노력도 아니요,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친구 민기와 함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20년이 넘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원리들과 실천 사항들 중 실용적인 내용들을 모아 이 책에 정리했다. 우리의 행운 이론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된 상아탑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현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이론들을 실제 삶에서 실험하고 적용하고 다듬어 왔다.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공하기 위한 필살의 각오를 다지는 심정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은 반드시 밑줄 긋고 암기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화장실에서 자주 읽게 되는 책, 억지로 읽기보다는 슬슬 읽어보는 책, 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소박하게 피어오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행운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작은 지혜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에 달려있다. 다음은 제가 본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잎클로버 제3법칙, 초점의 법칙.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원하지 않는 것만 이루어질까요? 난 정말 운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네잎클로버 제3법칙, 초점의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초점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 돋보기로 빛에 초점을 맞춰 신문에 불을 붙일 수 있듯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과 감정 또한
초점을 맞추는 만큼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초점의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화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그렉 브레이든이 그의 저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 그의 인디언 친구가 기우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소개한 내용이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쑥이 흐드러지게 핀 드넓은 고원지대의 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완벽한 기하학적 선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 모양의 돌로 된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는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것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채고는 자기가 어린 아이였을 때 지도의 언어를 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사방 모든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웰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이 느껴졌지요.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인디언의 기도 이야기가 잘 보여주듯이 우리의 의식적인 바람이나 의도보다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향, 이것이 바로 네잎 클로바 제3법칙, 초점의 법칙이다. 이 초점의 법칙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주위 사람들의 싫은 면들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욱더 그들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우리는 시험에 실패하면 안 돼. 발표할 때 절대 떨면 안 돼. 사업에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와 같이 우리는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의식적인 바람보다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막연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반면 우리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초점의 법칙이다. 행운 포인트. 우리가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말과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욕구와 믿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니 저 역시 그동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 안에 하버드 MBA와 듀크 MBA가 밝혀낸 행운을 부르는 과학적 마음 사용법 7단계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운을 만나시고 그 만나는 행운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만난 것도 행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